자, 안녕하십니까. 이 선생님입니다. 오늘 과학기술 8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 8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죠.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이유가 되게 약간 우리가 지금 애매하게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이 개념을 조금 알고 가면 이게 조금 더 원리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자, 요게 임장 상태에서도 그 성능이 유지되는 그 웨어러블 센서가 되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예로 뭘 얘기하냐면 신축 자외선 센서를 설명하겠다. 신축 자외선 센서를 설명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건 이제 자외선의 변화를 감지하는 거예요. 자, 자외선의 변화를 감지하는 기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이제 자외선을 측정하는 옷이 만약에 옷이 있다고 쳐봐요. 옷이 있을 때는 만약 여기 팔토시라고 합시다. 팔토시라고 하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잖아요. 그쵸?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줄어들지 않는 그런 센서가 필요하다는 거야. 자, 예를 들면 내 팔꿈치가 너무 소중한 거야. 그래서 이 소중한 팔꿈치가 자외선을 받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가 그 센서를 부착했어. 그래서 이렇게 할 때가 있고 이렇게 할 때가 있으면 여기가 늘어났다 줄어들다 하겠죠. 자, 근데 그 와중에도 이 성능이 유지되는 센서가 필요하다. 쉽게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축 자외선 센서라고 하는 거가 이제 자외선의 변화를 감지하는데 이게 신축의 상황, 여기서는 다른 말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인장의 상황이라고 했어요. 자, 인장의 상황에서도 성능이 유지. 자, 성능이 최대한 유지되는 그런 센서가 필요해 라고 첫 번째 문단에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문단은 이게 이제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전극에다가 이게 이제 그 반도체를 연결했다. 자, 반도체를 연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실 거지만 이 반도체가 어떤 건지를 조금 알아야 이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서 선생님이 약간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거 하다가 지울 테니까 이거 좀 잘 봐두세요. 자, 얘가 실제로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자, 이렇게 기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판도 이게 붙여서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났다 해야 되니까 얘도 신축성 소재로 하겠죠. 그래서 얘가 기판인데 이 기판에다가 기판이 이제 신축성이 있는 기판이어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기판은 그냥 플라스틱 판 같은 거니까 아무런 무슨 작용을 안 하지. 그럼 이 위에다가 센서를 부착해야 돼. 센서를 부착하는데 센서도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기 좋아야겠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얘를 양파망 모양으로. 자, 양파망 모양의 센서를 위에다가 부착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반도체 물질을 여기 이 기판 위에다가 붙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움직여도 이게 양파망이니까 신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벌어졌다 했다고 하더라도 얘가 이제 자외선을 했을 때 이제 얘가 측정이 가능한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자, 결론을 좀 먼저 얘기를 할게요. 결론은 뭐냐면 얘가 늘어났다가 줄어났다 늘어났다 줄어났다 할 때, 그러니까 특히나 자외선이 여기에 비춘다고 생각해봐요. 자, 이게 자외선이야. 자외선이 비쳤을 때 얘가 자외선이 있구나 없구나 세구나 약하구나 이걸 판단해야 되죠. 자,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자외선이 여기 딱 주사가 되었을 때 자외선이 주사가 되었을 때 여기에 저항이 늘고 저항이 줄고 저항이 늘어나면 전류는 줄어들고 자, 저항이 작아지면 전류는 많이 흐르고 자, 이거를 측정해서 자외선의 양을 측정하는 거야. 자,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자외선을 받는 부분이 되는 거겠지? 그치?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러면 자,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럼 여기 지금 반도체 물질을 가지고 요 양파망을 만든다 했잖아. 자, 근데 이 반도체 물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가 N형이 있고 P형이 있단 말이야. N은 네거티브고 P는 포지티브야. 포지티브야. 근데 이 N형 반도체는 그래서 이 포지티브라고 하는 게 이제 마이너스 전자가 캐리어 역할, 그러니까 전기를 이동시킨다는 거고 얘는 전공이라고 해가지고 그 비어있는 애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자, 어떤 애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만약에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근데 하나가 남는 게 있는 게 요거야. 왜냐면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잖아. 하나 남는 게 있는 게 N형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 이 N형이 여기 남는 애를 뺏어가면 어떻게 될까? 전기가 못 흐르게 되는 거야. 왜냐면 요 남는 애가 캐리어거든. 얘가 전기를 운반하는 애야. 근데 얘를 뺏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전기가 안 흐르겠지. 다시 말하면 얘가 빼앗기면 저항이 높아지고 전류가 적게 흐르게 되는 거야. 자,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럼 P형 반도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똑같이 이렇게 플러스 핵이 있다고 치면, 여기 하나가, 여기가 이게 채워져 있으면, 얘가, 여기가 이제 구멍이 하나 뚫려 있고, 여기 들어있지 않은 구멍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하나가 부족한 애야, 전자가. 전자가 부족한 애인데, 이 전공이 막 이동하면서 전류를 흐르게 되거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전자를 이렇게 받아서 얘를 채우면 어떻게 될까? 채우면 저항이 높아지는 거야. 채우면 저항이 높아지고 전류가 적게 흐르고. 자, 그래서 N형과 P형이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이에요. 다시 말해볼게요. N형 반도체는 여기가 전자가 하나 남아서 남는 애가 전기를 이동시키는 건데, 전류를 이동시키는 건데, 얘를 빼앗기면 그래서 저항이 높아지고 전류가 적게 흐르게 되고, 얘는 전공이라고 해서 빈 구멍 하나가 전기를 이동시키는데,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가 부족한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여기다가 전자를 채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채우게 되면 얘는 꽉 찬 상태가 되니까 전류가 이동하기가 너무 힘들어지겠지. 그래서 얘가 이걸 채우게 되면 저항이 높아지고 전류가 작게 흐르게 되고 약간 이런 식이 되는 건데 요 형식을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걸 만드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든 거는 뭐냐면 요 N형 반도체로 예를 들었어요. 자, 여기는 N형 반도체가 여기 이 반도체 물질이 N형 반도체가 발라져 있다. N형 반도체로 이렇게 그물망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반도체가 N형 반도체예요. 이 반도체는 자, N형 반도체인데 자, N형 반도체인데 여기 N형 반도체에서 사용하는 물질이 무엇이냐면 산화아연입니다. 자, 산화아연인데 자, 이걸 우리가 산화아연이라고 해요. 자, 이 산화아연을 N형 반도체의 물질로 사용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얘는 아까 말하는 이 산화아연은 뭐다? 전자가 하나 남는 형태다.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 남는 형태로 되어 있는 N형 반도체이다. 자, 이게 두 번째 문단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단으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 N형 반도체인 산화아연을 가지고 얘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공정이 나와 있어요. 자, 공정은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순서대로 하면요.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 자, 진공 상태에서 얘네들을 만드는 거예요. 왜 진공 상태에서 만들까? 자, 이게 공기 중에서 만들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든 질소든 수소든 이런 데에서 자꾸 여기가 그러니까 전자를 제공하거나 뺏어가거나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얘는 자, 진공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진공 상태에서 만든 다음에 두 번째 과정에서 자, 진공에서 꺼내냅니다. 자, 이거 위로 화살표라면 진공에서 자, 진공에서 꺼내는 순간 뭐랑 결합을 하게 되느냐면 이게 산소가 자, 이 산소 우리가 말하는 O2죠. 산소가 산화아연에 부착하게 돼요. 자, 부착하게 되는데 얘가 이제 산화아연이 여기에 부착되어 있는 거야. 산화아연에 여기가 지금 산화아연이잖아, 얘들아. 이 산화아연에가 이 산소가 부착이 되는데 산소가 부착이 될 때 이게 무슨 흡착이라고 하냐면 얘를 화학 흡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산소든 이 산화아연이든 겉에 전자들이 감싸고 있잖아. 그치? 우리가 이제 모형으로 보면 그렇잖아. 이 전자가 감싸고 있는 애들끼리 부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전자를 주고받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가 아연에 흡착을 하게 되면 산소가 우리가 전자 수용체라고 해요. 전자 수용체. 그러니까 얘는 전자를 뺏어 온다고.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산화아연에서 요게 전자가 일리 가요. 산소로. 그래서 산소를 이온화시키는데 선생님 이거 내가 지금 화학 선생 아니잖아. 그렇지? 원래 산소 이온은 이렇게 생겼거든. -2인데 이게 이제 하나만 보낸다고 했으니까 -1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얘가 이온화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산소가 전자 수용체인데 화학 흡착하면서 산소가 이 산화아연에서 이렇게 쓰자. 산화아연에서 전자를 받아. 그래서 산소는
이온화되는 거야. 산소가 이온화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온화가 뭔지 알죠? 분자 상태에서 전자를 잃거나 얻었을 때 우리가 이온화라고 하잖아. 그래서 얘가 이온화되는 거야. 왜? 산화아연에서 전자를 얘가 받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산소가 산화아연에서 전자를 뺏어가는 거지. 그렇지?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잘 생각해봐요. 내가 여기 이게 산화아연이라고 그랬어. 자, 여기가 지금 요 남는 요 하나의 전자가 전기를 이동시킨다 했지? 그런데 여기 산소가 결합을 하게 되면 산소가 이온화되면서 얘를 뺏어간단 말이야. 뺏어가면 전기를 잘 통하게 할까? 못 통하게 할까? 못 통하게 한다고. 왜냐면 얘가 전기를 이동시키는 애인데 산소가 얘를 뺏어간다니까? 뺏어가. 그래서 전자를 받아서 산소를 이온화되는데 그러면 자, 산화아연은 얘는 여기 아까 캐리어라고 해. 이게 전자 이동하는 애. 얘가 캐리어를 빼앗기게 돼서 저항이 매우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전류가 되게 적게 흐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다가 그냥 이것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계측기라고 해서 이 전기가 잘 흐르나 안 흐르나 저항이 큰가 작은가를 측정하는 애가 있겠지. 그러니까 갑자기 원래 흐르던 전기에서 갑자기 전류가 조금밖에 안 흐르게 된다 그러면 자외선을 받은 거야. 아니 미안 이게 아니고 자외선을 받은 게 아니라 산소가 결합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공기 중에 자, 얘가 지금 기본 상태야. 선생님 지금 좀 전에 한 말을 잊어버리세요. 이게 지금 기본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본 상태, 이 센서의 기본 상태는 뭐냐면 이 산화아연이 산소와 결합해서 저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류가 안 흐르는 상태. 그 상태가 기본 상태야. 평소의 상태야. 자외선을 받기 전에. 자, 지금 이 센서는 뭐야? 자외선의 변화를 감지하는 애지. 얘는 지금 자외선 안 받은 거야. 자외선 안 받은 거야.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세 번째가 뭐냐면 포화예요. 포화. 자, 얘가 너무 산소가 충분하게 공급되게 되면 얘가 포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포화가 되는데 이 포화가 되면서 뭐냐면 이 결핍 영역이라고 하는 게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결핍 영역이 뭐냐? 얘가 지금 산소가 얘네들을 지금 뺏어갔지? 그러니까 일정 부분에서 어떻게 뭘로 쓸까? 전기가 흐르지 않는 영역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자, 얘를 우리가 결핍 영역이라고 하는 거거든? 결핍 영역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결핍 영역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지금 현재는 저항이 매우 높고, 자, 그러니까 결핍 영역은 자, 저항이 매우 높고 전류는 거의 미세하게 거의 흐르지 않는 상태로 유지된다. 이게 기본 상태야. 아직 자외선 받기 전의 상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그럼 전기 전도도가 매우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 우리가 뭐냐면 전기 전도도가 매우 낮은 상태로 유지되어 있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게 몇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에 산소 말고 다른 걸 넣을 수도 있다고 돼 있어. 산소 말고 뭘 넣을 수 있냐면 전자기여체 분자를 넣을 수도 있다고 돼 있거든. 그래서 이게 다섯 번째. 그럼 만약에 if 이게 뭐라고 하죠 이거? 전자기여체. 자, 전자기여체라는 걸 산소 대신에 전자기여체를 넣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도 설명이 되어 있거든. 생각해봐. 전자기여체는 전자를 주는 애야. 자, 얘는 아까 하나 남은 전자를 가지고 전기를 이동시키는 애였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다가 전자를 더 공급하는 거지. 산소는 이 전자를 뺏어갔잖아. 산소는 이 전자를 뺏어가는 애였는데 전자기여체는 이걸 하나씩 더 주는 거야, 여기다가. 더 주는 애야. 더 주면 어떻게 되겠니? 저항이 낮아질 것이고 전류는 더 잘 흐를 것이고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높아진 상태로 있겠지. 자, 그러니까 이거 좀 이해 잘 하고 계신가? 내가 좀 너무 빠른가? 산소일 때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이 상태가 기본 상태야. 근데 산소 대신 만약에 전자기여체를 기본 상태로 넣어놓으면 저항이 낮고 전류가 매우 큰 상태. 자, 이 상태가 기본 상태로 되어 있는 거겠지. 그런데 이거는 그냥 반대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예로만 설명되어 있는 거니까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뭐다? 자, 세 번째 문단까지가 그냥 이 센서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자외선을 쐬기 전에 딱 만들어졌을 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실판을 좀 효율적으로 못 쓰는 것 같아요. 실판이 꽤 넓은데 맨날 부족해. 효율적으로 못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단으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게
그 이게 아까 결핍 영역 발생하는 데까지 했죠. 그래서 이게 반도체 물질의 그 두께가 얇을수록, 이거 하나 빼먹었네요. 그래서 얘가 두께가 얇을수록 얘가 좀 그 변화가 훨씬 더, 결핍이 훨씬 더 쉽게 일어나. 왜 그런지는 알겠지? 이게 얇을수록 산소가 뺏어갈 때 더 빨리빨리 뺏어가거든? 그러니까 이 결핍 영역이 더 잘 발생한다. 자, 그거 그 문단에 써있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이 세 번째 문단까지 한 거예요. 자, 이 네 번째 문단 가볼게요. 이제 자외선이 도달했어요. 자외선이 탁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측정이 시작된 거 이제 만들어졌어. 자, 측정했어. 자, 그러면 자외선이 쫙 이게 비쳤단 말이죠. 자외선이 이게 싹 비쳤어요. 자, 비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산소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요. 그래서 산소가, 자, 이거 이제, 자, 산소 이온이, 얘가 자외선을 딱 받게 되잖아? 그러면 얘가 에너지를 얻게 돼가지고, 이게 전자를 얻게 돼가지고, 얘가 산소 분자가 돼. 자, 그렇죠? 원래 이 상태에서 산화아연이 산소한테 이온 빼앗겨가지고 산소가 이온화되어 있었잖아. 그렇지? O2-로. 그러니까 얘가 O2-에서 그냥 O2 분자로 바뀌는 거야. 자외선을 받게 되면. 자, 그러되면 어떻게 될까? 얘가 지금 남는 원래 두 개 하나라고 하잖아. 자, 하나일 때 요 전자를 얘한테 다시 돌려주겠지. 이걸 잘 이해해야 돼. 기본 상태에서는 뺏긴 상태라서 전기가 안 흐르는 상태였잖아. 근데 얘가 산소 분자로, 얘가 산소 분자로 가면서 여기 있는 거 다시 얘한테 뱉어준단 말이야. 이온화됐다고 다시 뱉어줘. 그러면 얘가 전자 생기면 어떻게 되지? 전기 흐르게 되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요 전자를 산화이온에게 주게 돼요. 그래서 얘한테 얘한테 이게 주게 된다고요. 전자를 주게 되면 얘가 어떻게 돼? 저항이 낮아지고요.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도도가 높아지게 되겠지. 자, 그러니까 자외선을 많이 쐬게 되면 전기 전도도가 더 확 증가할 것이고, 조금만 세게 되면 전기 전도도가 천천히 증가하거나 조금만 증가하겠지. 그치? 그거 가지고 신축 자외선 센서, 그러니까 이 자외선이 얘가 왔나 안 왔나를 전류의 변화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자외선을 받게 되면 얘가 어떤 식의 그래프로 나타나면, 전류가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나냐면 이렇게 S자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자외선이, 이게 이쪽이 자외선인지 이쪽이 자외선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자외선량이라고 칩시다. 자외선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전류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요게 지금, 요 조건 하에서예요. N형 반도체인 그 산화아연을 이용할 때이고, 산화아연이니까 N형 반도체죠. N형 반도체는 아까 얘기했던 전자가 이게 전류를 이동시키는 아이인데, 얘가 산소와 결합하면 산소가 여기 있는 전자를 뺏어가서 저항이 크고 전기가 안 흐르는 상태로 기본 상태로 유지를 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 자외선이 촥 쬐이게 되면 어떻게 돼? 이 산소가 산소 분자로 바뀌면서 지가 이온화되어 있었던 전자를 얘한테 뱉어낸다고 다시. 뱉어내게 되면 얘가 다시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되잖아. 그러니까 전기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자외선이 지금 쐬이고 있구나 라고 판단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좀 이해를 잘 시키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래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지금 N형 반도체로만 갖고 설명을 했는데,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가 다 똑같아요. 반대 방향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 N형 반도체는, 자, 산화이온 같은 N형 반도체는 자외선을 쐬게 되면 얘가 산소 분자가 돼서 날아가면서 그 전자를, 원래 산화이온, 아연인 여기다가 전자를 제공하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전자를 제공하게, 뭐라고 하지? 그러면, 어쨌든, 그 전자가 생기게 되고, 얘가 저항이 그럼 낮아지고, 전류가 높아지니까 전기전도도가 높아지는 형태예요. 자, 자외선을 쐬게 되면. 그치? 자, P형 반도체는 반대예요. P형 반도체는 자외선을 쐬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전자를 얘가 제공해 놓은 상태에서 얘가 구멍이 뚫려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가 날아가면서 전자 다시 주면 어떻게? 구멍을 막겠지? 그치? 그래서 저항이 커지고 전류가 덜 흐르게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전공을 막아. 여기서 이제
이게 산소를 그냥 산소라고 치면 얘가 산소가 똑같이 전자를 여기다가 각각 제공하는 거잖아. 얘는 N형 같은 경우는 제공하면 이 전자가 전류를 흐르게 하기 때문에 얘는 전류기를 더 잘 흐르게 하고, P형 반도체는 이거 구멍 뚫려 있는 게 전기를 흐르게 하는 거잖아. 구멍, 이게 전자가 아니라 구멍이잖아. 근데 구멍을 이 전자가 채워버린다니까? 그러면 전기를 못 흐르게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P형 반도체일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류가 덜 흐를 때 자외선이 있다는 거고, N형 반도체일 때는 전류가 더 많이 흐를 때 자외선이 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겠지. 그치? 자, 요거 이해했죠? 아까 앞에 부분의 설명이 그래서 있었던 거예요. 이게 N형이랑 P형을 구분하기 위해서. 자, 그럼 앞에 이거 다 지워도 되겠죠? 자, 그렇게까지 설명하면 이게 네 번째 문단까지 해가지고 요거 신축 자외선 센서의 원리는 다 설명이 된 거야. 자, 원리는 설명이 되는데 그럼 얘를 측정할 때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대한 얘기가 있겠지? 자, 그러면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측정 한번 해볼게요. 자, 거기 보면 여기 이게 다섯 번째 문단이죠? 자, 다섯 번째 문단에서 선택도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온오프 비가 나오고요. 이건 쉬워요. 그 다음에 반응 시간. 반응 시간이 조금 어렵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반응 시간. 그 다음에 신축정 변화 민감도, 축 저항 변화 민감도. 자, 이렇게 있어요. 얘가 이제 측정하는 게 기준들이죠. 기준들인데, 이거는 이제 거기 써 있는 대로만 해석하시면 되니까 좀 금방금방 갈게요. 자, 여기 선택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 파장대의 빛이 조절할 때 자외선이 출력값에 기여한 정도. 그래서 얘는 자외선을 얼마나 잘 골라냈어? 자, 이거죠. 그래서 빛이 되게 많은 빛을 갖고 있잖아. 그 중에 자외선만을 골라서 잘 측정을 했나? 자, 요거 판단하는 게 선택도라는 거야. 자, 온오프 비는, 자, 이거는 이후에, 그러니까 전류가 늘어났든 줄었든이에요. 그죠? 늘어났든 줄었든. 자, 얘가 이제 자외선을 쐰 이후에, 자, 자외선을 쐰 이후 거에서 이 전 거를 빼요. 그러면 이후와 이전의 차이가 발생하죠? 자, 이걸 뭐로 나눠? 이전 걸로 나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절대값으로 해야겠지? 절대값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절대값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이제 이 전과 얼마나 이제 그 민감한가, 이거 얘기지. 왜냐면 이전보다 이후에서 만약에 10이었고, 어떤 건 7이었고, 어떤 건 뭐 20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전 걸 분모로 했을 때 이게 값이 클수록 어떻다는 거야?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얘가 클수록, 이 값이 클수록, 자, 민감도가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센서의 반응 시간이 있습니다. 자, 반응 시간은, 딴 거는 모르겠고, 얘가 이제 아까 그래프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래프 있었지? 그래프 있을 때 이걸 90% 측점에서 측정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반응 시간 이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을 재는 거야. 얘가 90% 지점이잖아. 최고 지점에서 90% 지점이잖아. 자, 그러면 여기까지 걸린 시간을 재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짧을수록 좋겠지? 자, 시간이 짧을수록 성능이 좋은 거잖아. 맞을걸? 그치? 짧을수록 좋다. 네네. 시간이 짧을수록 성능이 좋은 건데, 요게 이제 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거 90%에서 재느냐. 이건데, 이게 만약에 이 센서가, 이게 전류를 재는 그 계측기가 있지. 계측기가 되게 민감하게 재는 애가 있고, 되게 둔감하게 재는 애가 있어. 예를 들면, 1A에 한 번씩 측정하는 애가 있고, 0.1A에서 한 번씩 측정하는 애가 있고, 만약에 뭐 10A에서 한 번씩 측정하는 애가 있다고 쳐보세요. 자, 그러면 얘가 이 끝에 지점으로 봐봐. 약간 좀 둔감한 애 같은 경우는 요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가 90% 밑에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지점까지 와야지 얘가 도달했구나 이렇게 살 거 아니야. 어떤 애는 되게 촘촘한 애가 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촘촘한 애. 촘촘한 애가 있으면 얘는 90% 지점에서 그냥 딱 얘가 달성돼서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여기 맨 100% 지점에서 재면 얘는 이게 점근선처럼 이렇게 쭉 가잖아. 그치? 쭉 가는 지점에서 재게 되면 이게 좀 측정이 오차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있는 90% 지점에, 이 기울기가 있는 지점에서 재야 훨씬 더 민감하게 속도가 비슷하게 나타난다. 자, 그런 얘기인데 선생님이 이 설명이 맞는지 나도 확신은 못하겠어. 확신은 못하겠는데 그냥 사실은 텍스트로만도 풀 수 있잖아. 텍스트로만 풀 수 있는 게 정상 출력값의 90%에 도달하는 값으로 센서의 반응 시간을 측정하는 것은 점근선의 형태로 수렴하면서, 자, 여기 맨 끝에 이게 일자로 쭉 나타나잖아. 점근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계측기의 성능에 따라서 전류 저항의 최소 자릿수가 다르기 때문에 얘가
이 지점에서 딱 도달했다. 이제 이게 도달한다고 하는 이 90%에 도달한다. 뭐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점근선에서 잰다고 하면 어떤 애는 요 지점에서 도달했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애는 요 지점에서 도달했다고 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올라가는 지점에서 잰다. 약간 이런 뜻으로 이해했어, 선생님이. 이게 만약에 아닌 것 같다. 선생님,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댓글 달아주세요. 나도 이게 좀 명확하지 않게 써 있어가지고 한 요 정도까지만 이해도 난 될 것 같긴 해요. 문제는 푸는데 크게 뭐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과학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자, 마지막이 신축 저항 변화 민감도. 이거 너무 당연한 말이지. 이거 신축 자외선 센서야. 그러니까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 이 성능의 변화가 크면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아까 양파망 모양 만들고 그랬잖아. 그쵸? 그게 늘어들고 줄어들고 했을 때도 성능 변화가 크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자 거기 봅시다. 신축 자외선 센서는 신체 활동에 의한 그물 구조의 신축 정도에 대응하여 두 전극 사이의 저항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때 저항 변화가 작아야 온오프 부피가 충분히 확보되므로 신축에 따른 자외선 센서의 저항 변화 정도인 신축 저항 변화 민감도가 작아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그냥 자외선의 세기 정도만은 세기를 우리가 측정하기 위한 건데 이게 늘어났다고 해서 측정치가 달라지고 이게 다시 줄어들었다고 해서 측정치가 달라지고 하면 안 되잖아. 자, 그 얘기인 거죠. 그쵸? 자, 그렇게 보면 얘가 이제 이 제시문에 대한 설명은 다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어렵죠? 어려운데 선생님 얘기 듣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고 문제 풀어보시고 이게 진짜 너무너무 문제가 너무 어렵다 싶으면 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